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분석한 GPTs are GPTs,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LMs 논문 내용이에요. 제목이 조금 길지만 결국 챗GPT 같은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자는 흥미로운 연구이니 바로 다음 장부터 핵심을 짚어볼게요. 요즘 노동시장에 새로운 기술의 파급력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어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기술이 근로자의 실제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처럼 글을 이해하고 쓰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직장인들이 매일 수십 통씩 주고받는 이메일 초안을 인공지능이 대신 써주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전의 기술들과 달리 지금은 텍스트와 코드를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생성 능력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작업 방식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편리한 도구 하나 도입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술이 우리 사회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랍니다. 결국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감을 넘어서서 정확한 파급력을 진단해 보자는 게 이번 분석의 주요 출발점이에요. 연구진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범용 기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범용 기술은 말 그대로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 널리 쓰여서 경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을 의미해요. 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공장과 사무실의 모든 풍경이 바뀌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최근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수기로 하던 모든 업무가 디지털로 넘어간 것도 대표적인 범용 기술의 사례랍니다. 이런 범용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 구조에만 머물지 않아요.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큰 혁신을 촉발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의 일터와 지금의 일터가 확연히 다르듯 인공지능이 기본이 된 일터도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기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 평가 방식들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 기계학습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노출도를 측정하던 방식을 지금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거죠. 기존 평가들은 구체적으로 특정 모델이 내 업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주는지 파악하기보다 거시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다시 짜는 데 치중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실제 노동자들이 세부 작업 단위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생산성 변화는 전혀 추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대한 숲 전체만 바라보느라 노동자가 매일 사무실에서 만지는 나무의 변화는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인공지능이 직장인의 하루 일과 중 정확히 몇 시간을 덜어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개별 근로자의 직무를 아주 세밀한 단위까지 파고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평가 틀이 필요해졌어요. 게다가 기존 평가 지표들은 최신 기술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어요. 현재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무기인 텍스트와 코드 생성 능력을 지표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는 원인 탓에 최신 기술의 진짜 위력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겼죠. 과거 기술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의 생성형 모델은 기획서 작성이나 코딩 같은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까지 수행해요. 이런 큰 차이점 때문에 과거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성형 모델이 다루는 고차원 정보 처리 직무의 파급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된답니다. 새로운 기술 역량을 노동시장 데이터에 직접 연동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글을 쓰고 코드를 짜는 지식노동 직업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거울이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정량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다 커다란 병목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직무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인간의 작업 효율과 인공지능의 작업 효율을 직접 대조해서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수많은 직무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분석해야 하는 원인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를 대규모로 확장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어요. 연구진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평가표를 작성하려면 천문학적인 시간과 물리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아주 참신한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꽉 막히던 지점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연구진이 새롭게 제안한 돌파구는 바로 직무 노출도 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노출도라는 개념은 근로자가 하는 일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그 업무가 얼마나 큰 직접적 영향을 받는지를 뜻해요. 직장인이 매달 며칠씩 밤새워 작성하던 실적 보고서가 인공지능 덕분에 몇 시간 만에 끝난다면 그 직무는 기술 노출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는 직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지 않고 가장 작은 세부 작업 단위에서 기술 도입에 따른 노출 정도를 판별해요. 이를 위해 국가 직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주 객관적이고 탄탄한 기준을 확립했어요. 결과적으로 개별 직무 하나하나를 쪼개어 보는 것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여러 시나리오별로 추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일자리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새로운 잣들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출도를 측정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작업의 품질 저하 없이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요.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일하는 시간을 50%나 줄일 수 있다면 작업 방식이 완전히 혁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평가의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간 평가자와 인공지능 모델을 동시에 활용하여 두 결과를 꼼꼼히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 연구는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100% 기계로 대체한다는 단순 자동화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업 수행에 곁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돋보기를 대고 있어요. 앞서 수많은 직무를 사람이 다 평가하기엔 확장성에 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구진은 바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를 훌륭한 연구 보조자로 파격 채용했어요. 분석 자원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대규모 데이터 분류 작업에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연구 도구로 도입한 거예요.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직접 분석에 투입한 원인 덕분에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직무를 인공지능이 아주 신속하고 일관되게 평가하면서 방대한 사회과학 연구의 물리적 확장성을 단숨에 확보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한 것을 넘어서 방대한 노동시장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분석해내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셈이기도 해요. 대학원생 수백 명이 몇 달 동안 매달려야 할 분리 작업을 똑똑한 기계 조수가 순식간에 처리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일자리를 분석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구진은 미국 직무정보 네트워크라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주된 재료로 활용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직업군 특징과 필수 능력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둔 국가공인 직업사전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직업을 구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세부 작업 단위로 산산이 분해했어요. 예를 들어 마케터라는 직업을 통째로 묶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하기, 광고 문구 작성하기, 고객 반응 수집하기처럼 아주 세세한 행동 단위로 나눈 거죠. 이렇게 직무를 아주 잘게 쪼개놓은 기초 자료를 구축한 덕분에 각각의 행동마다 기술 적용 가능성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기초 재료가 완벽히 준비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평가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연구진은 평가의 신뢰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칭형 평가 프로세스라는 아주 독특하고 치밀한 방식을 설계했어요. 이 방식은 동일한 평가 기준표를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인공지능 모델 양쪽에 아주 똑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두 그룹은 서로 아무런 힌트나 대화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각각의 세부 작업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모든 채점이 끝나면 사람과 인공지능의 결과를 서로 대조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양갈래 대칭 다이어그램 구조를 완성하게 돼요. 사람과 기계가 각자 푼 답안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얼마나 비슷하게 평가했는지 비교하며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이런 깐깐한 평가를 마친 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터에 침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노출도 확산을 모델링했어요.
가장 먼저 언어 모델이라는 기술 하나만을 단독으로 직무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기본 노출도를 산출해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나 이메일 프로그램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와 부분적으로 통합될 때 발생하는 파급력 증가분도 꼼꼼히 반영했어요. 그저 인터넷 창을 띄워놓고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보다 내가 매일 쓰는 업무용 프로그램 안에 인공지능이 아예 내장되어 있을 때 일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원리죠. 결국 미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체가 완벽하게 통합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최종 노출도까지 계단식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멋지게 추정해냈어요.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수준을 점진적인 원인으로 삼아 기술의 파급력이 단계적으로 훌쩍 커지는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보안 소프트웨어 결합의 파급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단순히 언어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비교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직무에 미치는 파급력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모델 단독 사용이 단순히 머리 좋은 신입사원을 옆에 두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결합은 내 손발에 직접 강력한 모터를 다는 것과 같은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다양한 업무용 도구들과 인공지능이 빈틈없이 연동될 때 비로소 실제 작업 환경의 혁신이 눈앞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 세부 작업 단위에서 판별된 평가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 직업군 전체의 노출 비중이라는 거대한 지표로 훌쩍 확대되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은 다른 프로그램과 하나의 생태계로 묶일 때 진정한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모두 거쳐서 마침내 최종 산출 지표들이 깔끔하게 구조화되어 나왔습니다. 직업별로 노출도 통계를 세밀하게 뽑아냈고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따라서 파급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도출했어요. 또한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한 진입 장벽의 높이나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서 직업군별로 기술 취약성 지도를 새롭게 매핑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단순히 내 직업이 당장 사라진다 혹은 아니다를 따지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성적표가 절대 아니에요. 이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혼자 일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가능성과 사람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보조 가능성의 비율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세분화된 지표 덕분에 막연하고 두려웠던 기술의 파급력을 아주 입체적이고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연구진은 이 최종 산출 지표들이 정말 현실에서 믿을 만한지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철저한 교차 검증 원리를 적용했어요. 앞서 진행했던 인간 전문가 그룹의 평가와 모델의 라벨링이 얼마나 똑같이 일치하는지 따져서 전체 연구의 객관성을 탄탄하게 확보했죠. 평가 과정에서는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의 시나리오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사용할 때의 시나리오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측정을 진행했어요. 특히 지시문의 아주 미세한 문구 수정만으로도 인공지능의 평가 결과가 변동되는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양쪽 그룹에 완벽히 공정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고 검증 절차를 다중으로 마련한 덕분에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던 병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의 주관적 편향이나 기계의 엉뚱한 환각 현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안전망을 겹겹이 쳐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최신 인공지능은 대다수 일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보안 기술이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시나리오를 돌려보니 전체 근로자의 무려 80%가 직무의 일부에서 노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체의 약 20%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하루 종일 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기술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이 기술의 영향력이 정보통신 산업이나 컴퓨터 관련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줘요. 제조업 현장부터 화이트 칼러 서비스업까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광범위하고 깊은 파급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날 일하는 직장인 5명 중 4명은 조만간 직간접적으로 이 기술의 거대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임금과 숙련도에 따라 나타나는 노출도의 역관계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저소득 육체노동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저소득 블루칼라 직종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기술 노출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낯선 역관계가 발생한 원인은 고소득 직군일수록 복잡한 정보 처리와 텍스트 생성 작업이 직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자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직군에서 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였어요. 과거의 산업 로봇이 공장의 근력을 대신했다면 지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사무실의 지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한 수치로 입증해낸 것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도출된 지표들은 단순히 직업별 위험도를 쭉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연구진은 표준화된 국가 직무 분류 체계를 뼈대로 삼아서 개별 직업의 변화를 거시경제 전체의 큰 흐름으로 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기업이 만든 단일 모델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아주 유연하고 일반화된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술 단독 사용이라는 기본 단계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펼쳐질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결합까지 모두 아우르는 뛰어난 확장성을 달성해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또 다른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이 공식에 유연하게 대입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곧바로 예측할 수 있는 만능자를 하나 잘 만들어둔 셈이에요. 이런 다층적인 설계 덕분에 이 연구가 학계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답니다. 노동시장 분석이라는 결과론적 의미 외에도 이번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엄청난 계산적 혁신을 이뤄냈어요.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훌륭한 연구도구로 직접 투입한 덕분에 방대한 직무 데이터를 일일이 평가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던 물리적 한계를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통해 똑똑하게 극복한 원인 덕분에 데이터 평가와 처리 속도가 경이롭게 빨라졌습니다. 이 과정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단순한 텍스트 생성 챗봇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강력한 사회과학 연구 분석 도구로 깊이 있게 활용한 성공적인 입증 사례로 남았어요. 앞으로 다른 학자들이 노동시장이나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할 때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튼튼한 프레임워크를 세상에 제공한 셈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선명하게 분석하기 위해 바로 그 최신 기술을 스스로 가장 잘 활용해낸 매우 똑똑한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논문에도 데이터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예측 범위의 명확한 경계가 존재해요. 우선 작업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데 참여한 인간 전문가들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 배경에 따라 특정 도메인의 이해도 편차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인공지능 모델에게 지시를 내리는 프롬프트 문장 구조가 미세하게만 바뀌어도 모델이 내놓는 평가 결과가 함께 출렁이는 시스템적 취약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점은 이 연구가 철저히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들의 작업시간 단축 여부만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에요. 기술 발전하면서 새롭게 창출될 미래의 낯선 직업들이나 기업의 장기적인 노동 수요 변화 같은 거시적 평형 상태는 이번 예측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그래프만 보고 당장 내일 특정 직업이 세상에서 멸종한다고 섣부르게 결론 내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 직장에서 문서 작업 속도를 조금 올려주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범용 기술로 새롭게 인식해야 해요. 분명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전례 없이 크게 향상되겠지만 그 화려한 혜택이 널리 분배될 수 있도록 꼼꼼한 사회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거대한 기술적 충격을 부드럽게 완화하고 기존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직무로 무사히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특정 직업이 완전히 칼로 무베듯 사라진다기보다는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며 일하는 방식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포용적인 노동 전환 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랍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살펴본 연구는 최신 인공지능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 지식 노동자의 업무 효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결합할 때 그 파급력이 국가 경제 전반으로 극대화된다는 묵직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